코피 터진 도사들과 위기의 강쇠. 도사 일행 4사람을 태운 천마는 하늘을 뱅뱅 돌며 조금씩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동자는 잔뜩 볼멘 소리로 보리도사에게 물었어요. 도사님, 이 말은 내려가는 것도 일이 느린 것입니까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말입니다요. 그러게, 우리도 처음 써본 도술이라 몰랐구나. 천마가 하늘을 빙빙 돌며 땅 쪽으로 가까이 오자 미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것이 무엇이지? 어찌 말이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인가? 말 등 위에서 보리도사와 부채도사가 미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미호야, 우리다. 오랜만이구나, 미호야. 천마가 착지하여 다시 말로 변신하자 도사 일행은 모두 말에서 내렸어요. 말을 포함한 4사람은 현기증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미호는 갑작스런 도사들의 등장에 이유를 물었어요. 도사님들이 어찌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비실비실한 말을 타고. 우리는 여진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여 그것을 좀 막아보려 가고 있었단다. 여진족이라면 저도 수백 명을 만났사옵니다. 수백의 기마병이었소. 그러하오. 모두 옥녀의 음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미호에게 모두 죽었다는 말씀이시오. 이래저래 하여 이러쿵 저러쿵 한 일들이 있었어.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보살. 그들의 선발대가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여진족들도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외다. 그건 그렇고, 그러는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강쇠는 찾은 것이냐? 예, 도사님. 강쇠는 진작에 한양에서 만났으나 옥녀를 찾기 위해 잠시 헤어졌고 지금은 옥녀와 강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많고 복잡하기는 하다만 강쇠와 옥녀의 행방을 알고 있다니 그거 잘 되었구나. 그래,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옥녀는 이 근방의 숲속에 머물고 있고 강쇠는 여진족 전투부족 마을에 잡혀있는 것 같사옵니다. 부채도사는 전투부족이라는 말에 신기해하며 이야기하였어요. 전투부족? 우리도 그곳을 가려고 하였는데. 그리하면 먼저 옥녀를 만나서 데리고 강쇠를 구하러 가면 되겠구나. 어쩌면 이류도 짠 듯이 착착 다 만날 수가 있습니까요? 참으로 희한합니다요. 누가 이렇게 글이라도 쓰면 말도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칠 일입니다요. 동자승이 투덜거리자 부리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동자승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란다. 우주의 섭리도 그렇고 그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억만 번 거듭되어야만 이 세상이 생겨나고 생명이 싹트고 서로 조화롭게 돌아가고 하는 것이지. 어린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소승이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요. 그럼 이제 옥녀를 만나러 출발하자꾸나. 두 도사는 술에 올라타 일행들에게 재촉하였어요. 말이 2마리나 있고 수레도 있는데 이번에는 도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옵니까? 이누봐, 우리가 여진족을 상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력을 다 사용하고 나면 누가 여진족을 막을 것이냐? 일행들은 말 2마리에 수레를 걸고 모두 함께 올라타게 되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상자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부채도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 상자는 무엇이냐? 저도 모르옵니다. 우연히 얻은 물건들인지라. 이거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으니 밖으로 던져버립시다. 그럴까? 두 도사는 힘을 모아 상자를 들어 비좁은 수레바 골짜기로 상자를 던져버렸어요. 자! 상자를 집어던진 부채도사가 손을 탁탁 털며 속 시원하다는 듯 이야기하였어요.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상당히 무겁구나. 이제야 말들이 힘이 좀 나는가 보다. 진작에 버릴 것을. 일행들은 그렇게 객주가 족장에게 받은 은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옥녀를 만나러 길을 재촉하였어요. 조선의 변방,
수백 리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여진족의 전투부족 마을에서는 위대한 족장 아무르칸의 생일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가르가르 머커리 하투 차카르 나하 아무르칸 귀파트르 아소타 카투 미리 사케 타투와 코코다카 토야지 마이마르 말하락. 부족의 재정 담당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여진족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들뜬 마음으로 음식들을 준비하기 바빴어요. 일행은 말이 끄는 수레를 몰아 옥녀가 은신해 있는 초가 앞에 당도하였어요. 미호가 집으로 들어가기 앞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도사들에게 물었어요. 저기 도사님들, 옥녀의 음기가 너무도 충만하여 사내들이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도사님들과 여기 스님들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이대로 옥녀를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꼬마아이는 아직 어려서 음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도를 수행한 지가 100여 년이며 도원 또한 수십 년 동안 불가의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 아무 걱정 없느니라. 아무렴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여인의 음기 따위에 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지. 그럼 안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초가로 들어간 미호가 옥녀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옥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소녀, 옥녀라 하옵니다. 옥녀가 방문을 열고 도사들 앞에 서자 옥녀의 얼굴을 마주한 부채도사의 한쪽 코에서 먼저 코피가 주르륵하고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보리도사가 부채도사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 이놈아, 너는 아직 청춘이구나. 큰소리 뻥뻥 치더니 음기를 감당하지도 못해 코피나 흘리니 그게 무슨 꼴이냐. 어서 코피나 닦거라. 보리도사가 말하는 사이 그의 양쪽 코에서도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 형님은 쌍코피요. 어서 진기를 모아 음기를 막아내시오. 두 도사는 급히 가부좌를 틀고서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어요. 아수라 발발 타. 아수라 발발 타. 정신을 집중하여 옥녀의 음기를 차단한 두 도사는 옥녀에게 물었어요. 그래, 언제부터 음기가 이리 강해진 것이냐?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내들이 제 곁에 다가오기만 하여도 죽고 얼굴을 마주보아도 죽고 계속 죽어나가니 사내가 없는 곳으로 은신하여 한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그간에 음기가 더 강해졌는지 며칠 전에는 여진족 수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데 있었사옵니다. 아이고, 이리도 강한 음기를 계속 내뿜었다가는 발도의 사내들이 모두 씨가 마를 것이다. 어서 강세를 만나 음과 양을 합일하여 그 기운을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럼 어서 떠나시죠, 도사님들. 출발하려는 일행을 만류하며 도원 스님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옥녀의 음기가 이토록 강하니 함께 움직였다가는 분명 의도치 않게 변을 당하는 사내들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우리끼리 강쇠를 데리고 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런가?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하고 수레는 버리고 우리 넷이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여진족 마을로 향하세. 너무도 강해진 옥녀의 음기에 놀란 도사 일행은 옥녀와 동자승을 남겨두고 말에 올라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해가 저물 때가 되어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나자 족장은 병사들에게 외쳤어요. 나하나흐 귀파르트 나스카 흠퍼 마시크 제하카 기르크 저쿠크 나타 트루초 선머스크 파타리 하타리 창창 차카우타. 강세와 서인은 커다란 장작 더미 위에 세워진 재단에 박힌 나무 기둥에 묶인 채 재물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병사들은 묶여있는 강세와 서희에게 씌워놓았던 검은 두건을 벗기자 강세와 서희는 서로 바라보며 두리번거렸지만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말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몸에 묶인 밧줄을 풀어보려 안간힘 써보았지만 어찌나 단단히 묶어놓았는지 강세의 힘으로도 밧줄을 풀 수가 없었어요. 족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병사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크 자파타 초선 하르하마
세크세크 코차리 나흐 마스크 다이크 차라이 마타 나흐나하 가스나크 트카트카 찹찹 아카마르크 마 이자크 보크자크 파타르 시자크나 하부자크 부르부르 부차크나 카마머스크 쿠코타크 쿠이쿠이 카나크나. 족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모닥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어요. 정말 강세와 서희가 통닭구이 신세가 될 것 같네요. 어서 빨리 도사님들이 당도해야 할 텐데 느려 터진 말 때문에 걱정이네요.